안녕하십니까, 정대리입니다. 오늘은 8월 23일이고요 지금이 6시 37분이 됐네요. 오늘은 조금 일찍 출근했습니다. 어제 영상 편집을 하고 최근에 계속 피로가 안 풀리더라고요. 영상 편집하는데 한 3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저희가 쉐어하우스 세팅하는 영상이 좀 길어가지고 편집하는 게 조금 쉽지는 않더라고요. 최대한 빨리 편집을 하고 어제는 좀 일찍 잤습니다. 피로가 계속 풀리지 않아서. 어쨌든 동호 씨도 마찬가지고 이번 주에 주말에는 거기 쉐어하우스 잠깐 갔다 온 다음에 좀 푹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일찍 온 이유는 금요일에는 보통 제가 차를 끌고 옵니다. 집에 갈 때 많이 막히기는 하지만 그냥 아침에 좀 편하게 와서 좀 쉬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금요일은 제가 좀 차를 끌고 일찍 오는 편이에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어제 조금 기분 좋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8월 14일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천월천님. 이 영상을 보고 또 본 제가 너무 필요했던 영상이었어요. 저는 뭐뭐뭐이라고 합니다. 오픈한 곳은 노원구 공릉동이에요. 서울 과기대와 서울여대 중간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본인 블로그를 저한테 보내주셨고, 지난 금요일에 오픈글을 썼는데 일주일이 지나도록 3명 문의, 우는 표시, 그것도 방문으로 이어지지 못해 초조함이 극에 달하 있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문자가 왔었어요. 제가 이날 시골에, 그 다음날이 8.15죠 빨간 날이어서 시골에 내려가서 가족들과 같이 있었을 때 이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식사 다 끝나고 나중에 연락드리겠다고 이렇게 연락을 드렸고, 그 다음에 제가 한번 블로그 들어가서 쭉 봤습니다. 일단은 너무 예쁘게 잘 꾸며 놓으셔가지고 좀 놀랐어요. 확실히 진짜 저랑 동호 씨가 꾸미는 거에 비하면 너무 잘 놓으셨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블로그를 한번 쭉 봤고, 문의가 없어서 고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블로그 이름이 제가 느꼈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희가 어떤 상품 뭐를 한다고 쳐요. 근데 실제로는 유아용품을 막 팔아. 실제로 유아용품을 파는데 이름은 무슨 브레이크 무슨 이렇게 해놨단 말이죠. 사람들은 그 이름이 유아용품 파는지 절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이분한테 말씀드렸던 게, 블로그 이름이 좀 쉐어하우스 같지 않다, 블로그 이름을 좀 다시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그때 제가 이제 시골에 있었기 때문에 컴퓨터를 할 수는 없었던 상황이라서 자세하게 막 그 지역 인근에 있는 대학교의 기숙사 수용률이라던가 위치라던가 그런 거는 제가 자세히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을 타겟으로 하시는 거냐 이렇게 이제 여쭤봤었고, 이것저것 제가 저랑 문자 주고 받다가 이제 저랑 통화를 좀 했었죠. 하고 한 10분 정도 저랑 통화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용기를 드렸죠. 용기를 드렸고, 제가 컴퓨터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정확하게 어떤 걸 판단해 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지나가고, 제가 21일 날이면 이틀 전이죠. 혹시 입주자 모집은 어떻게 됐냐고 제가 연락을 드렸었는데, 그때 이제 2명 들어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성과가 있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것저것 저랑 좀 문자를 주고 받았는데, 제가 이번에 느낀 게 이제 딱 그겁니다. 확실히 1학기 때보다 2학기 때는 수요가 적다, 문의가 적다. 그만큼 2학기 때는 단기도 받아야 된다는 걸 제가 좀 느꼈고, 1학기보다는 확실히 2학기에 수요가 적기 때문에 조금 포기할 부분도 있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걸 제가 경험으로 좀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분의 이제 샤워하우스를 컴퓨터로 한번 들어가서 좀 디테일하게 좀 봤습니다. 제가 몇 가지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기숙사 수용률이 좋지 않았었어요. 과기대 쪽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숙사 받을 수 있는 인원이 100명인데 실제로 신청하는 인원은 70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신청하면 무조건 기숙사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과기대 같은 경우에는 그쪽 수요는 약간 포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기숙사 신청하면 무조건 기숙사 들어갈 수 있는데 굳이 쉐어하우스 살 필요는 없잖아요. 사실 이런 부분은 처음 쉐어하우스를 세팅할 때 이미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니까요. 수요 파악 타겟을 어떻게 설정을 할지, 그 다음에 주변의 경쟁업체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을 하고, 그런 부분이 필요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조금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다음에 서울여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숙사 수용률이 좀 높은 편인데, 그래도 이제 기숙사 수용률이 높다고 해도 이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실제로 100명을 받을 수 있는 기숙사에 예를 들면 130명이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실제로 1000명을 받을 수 있는 기숙사에 1300명을 신청하는 건 정말 다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학생 수가 좀 많아야 된다는 거고, 그만큼 몸집이 큰 대학교를 타겟으로 잡아야 그만큼 수요가 또 많다는 거죠. 결국은 서울여대도 기숙사 수용률이 낮아서
경쟁력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학생 수는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런 부분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이분이 좀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인원을 받은 분들 중에 2명은 이미 기숙사 합격을 했었는데 거기에 기숙사비를 납부 기한까지 내지 못하고 놓쳐서 결국에 이쪽 쉐어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경우인 거죠. 사실 앞으로를 생각하자면 입주자 모집에 있어서 조금 더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수요를 잡기가.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위치적인 부분도 조금 좋지 않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만약에 처음부터 서울 과기대 기숙사 수용률이 너무 높고 그쪽 수요를 잡을 수 없었다면 아예 서울 여대에 붙어 있는 대로 하셨어야 되는데, 그 위치가 중간에 있지만 이 서울 여대까지는 길을 하나 큰 길을 건너야 됐기 때문에 학생들이 느끼는 그 심리적 부담감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길을 안 건너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와 큰 길을 건너야지만 학교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만약에 길을 건너지 않고 그쪽에 있는 쉐어하우스와 길을 건너야지 다닐 수 있는 쉐어하우스가 있다면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그건 이미 답이 정해져 있겠죠. 아무튼 몇 가지 부분을 제가 체크를 해드렸고,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느끼신 게 있다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다가 뭐 약간 포기를 하시려고 하셨었는데, 일단은 제가 뭐 부동산에도 내놓고 부동산에 보증금이 많지 않고 일반 원룸 같은 걸 알아보는 그런 수요라도 잡아라. 어쨌든 그 부동산 사장님한테 일정의 수수료를 드리더라도 지금 이제 이 쉐어하우스 운영자가 할 수 있는 채널, 그 다음에 그런 데다가 다 전체적으로 홍보를 했는데 거기서 들어오지 않는다면 결국은 부동산으로 오는 수요라도 잡아야 되는 거죠. 그분들의 핸드폰 번호를 알아내서 문자를 전체 뿌리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렸고, 이분이 결국에 그날 부동산에 가서 전체 다 뿌리고 오셨나 봐요. 직접 방문을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어쨌든 그런 열정, 그런 노력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어제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요. 맞다, 이분이 저한테 커피 보내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제가 뭐 그렇게 도와드린 건 없는데 커피까지 보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고요. 결국에 그 뒤에 한 분 더 맞춰줬고, 어제 연락이 왔을 때는 2명이 더 맞춰서 총 4명을 채웠죠. 이제 마지막 한 명이 남은 거예요. 이분이 전체 5명을 받으려고 쉐어하우스를 세팅했었고, 그중에 지금 4명을 받은 거죠. 하지만 그 한 명 안 채워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분이 정말 충분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노력한 만큼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너무 잘 돼서 다행이고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갑자기 그 생각이 나가지고 영상을 잠깐 찍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세상에 안 되는 건 없다. 안 되면 가만히 있고 안 되는 거를 지켜보지 말고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노력해서, 그러니까 그 이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나의 능력 이상으로 정말 노력을 많이 해봤는데도 안 된다면 저는 오히려 그럴 때는 후회는 안 할 것 같아요. 내가 충분히 열심히 했고 그만큼 했는데도 성과가 안 나왔다면 그만큼 내가 노력하면서 또 배운 것도 있고, 그 다음에 2호점, 3호점 낼 때는 요번에 배운 거를 기초로 잘 다져가지고 2호점, 3호점은 더 탄탄하게 세팅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막 지금 할 수 있는 것들 이 한도 내에서만 내가 움직이고 해보고 그 다음에 이게 잘 안 됐다, 저는 그렇게 바라지 않습니다. 저랑 동호 씨도 직장 다니면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직장 안 다닌다면 뭐라도 할 것 같아요. 심지어 뭐 대학교 앞에 가서 전단지라도 뿌려야죠. 그러다가 한 명이라도 잡으면 엄청난 수익으로 저한테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 정도 용기는 있어야 되는 거고, 시간과 이 몸뚱아리가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분이 만시를 꼭 채워가지고 저한테 만시를 채웠다는 그 문자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그런 걸 좀 느꼈어요. 이거 유튜브를 하면서 남들한테 조금 도움을 주고 이분들이 어떤 그런 도움을 정말 얻어서 그거에 대해서 기쁨을 느꼈을 때 그때 이상하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 뛰어나신 분들 엄청 많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경험해 본 거를 공유하고 그분들이 그걸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행복을 느끼시고 도움을 받으셨다면 저희는 거기에 곱하기 2배 정도 더 기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 영상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찍고요. 조금 이따가 동호 씨가 오기로 했거든요. 지금 6시 50분이고 동호 씨 오면 다른 주제로 해서 영상을 또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너무 축하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실지 모르겠지만 어제 정말 기분 좋아서 맥주 한잔 했거든요.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마지막 한 분 8월 말까지 꼭 만실이 되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은 여기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있거든요. 알람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